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단원인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우리가 수학2에서 배웠던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 개념 자체는 아마 많이 알고 있을 텐데 이제 미적분 함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열심히 또 문제를 같이 풀어보자. 자,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고, 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직선 운동이 나오죠. 수직선 운동. 직선 운동에서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자, 생각톡을 보시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시각 t에서 위치 x가 x는 sin t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t가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플러스 델타 t까지 변할 때 x의 평균 변화율을 구해보자. 그럼 평균 변화율이니까 우리가 2분의 파이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분의 x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지. sin 2분의 파이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사인 2분의 파이, 이거를 푸는 거네. 그럼 이제 이거 지워지니까 델타 t분의, 우리가 이제 요거를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 우리가 사실 삼각함수의 그 덧셈 정리를 공부했으니까 이건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지, 이건 코사인 델타 t가 되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요거는 얼마야? 1이죠. 그래서 코사인 델타 t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변화율. 근데 델타 t가 0으로 갈 때 탐구일에서의 평균 변화율을 극한값. 그러면 델타 t분의 코사인 델타 t 마이너스 1. 우리 이 문제 많이 풀어봤지. 이걸 제곱을 만들고 델타 t를 곱해주는 거잖아. 그럼 요건 얼마로 수렴해? 그치, 2분의 1로 수렴하고 요건 0으로 수렴하니까 따라서 극한값은 0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엔 평균 변화율이 위치의 평균 변화율, 우리의 위치에 대한 극한값, 위치 변화율, 위치를 변화한다는 것은 속도가 된다는 거였잖아. 결국 속도를 의미한다. 자, 그래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X는 FT, 보통 함수가 주어질 거야. 이때 시각 T에서 의 점 P의 속도 V와 가속도 A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속도는 방향이 있는 거지. 그래서 dx, dt, 이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 그래서 f't가 되는 거고, A는 가속도지.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하는 거지, 시간에 대해서. 그래서 dv, dt가 되고, f't가 속도였으니까 한 번 더 미분이니까 f2't. 그래서 이계도 함수가 되는 거다. 자, 옆에 있는 내용 잠깐 보면 속도 v의 부호는 점 P의 뭐가에 운동 방향을 나타내는 거지. 속도가 양수면 양의 방향으로, 속도가 음수면 음의 방향으로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0보다 크면 점 P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고, V가 0보다 작으면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거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제 1번 문제 한번 같이 보면은, 자, 원점에서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이렇게 위치 함수가 주어지는 거야. 그래서 T가 4분의 파이일 때 점 P에서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이제 dx, dt 요게 속도가 되는 거였잖아. 그래서 1-2 코사인 t가 되는 거고, 그래서 v에다가 4분의 파이를 집어넣을 때가 속도지. 그럼 1-2 곱하기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1-루트 2, 그래서 음수가 음의 방향으로 운동하는 모습이고, 가속도는 dv, dt 속도를 미분한 거잖아. 1, 0 되지. 그 다음에 플러스 2 사인 t네. 그래서 A에다가도 마찬가지로 4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2 곱하기 사인 4분의 파이 2분의 루트 2니까 가속도는 루트 2가 되겠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도 보면은 이제 위치 함수가 주어져. 1 코사인 t가 주어지니까 t는 범위 이 안에 있고, 그래서 t가 4분의 파이일 때 그러면 dx, dt 요게 속도가 되니까, 자, 이거는 사인 t, 그 다음에 가속도는 dv, dt, 사인 t 미분하면 코사인 t. 4분의 파일 때 대입 4분의 파이 대입한 속도는 그렇지 2분의 루트 2. 그다음에 가속도도 2분의 루트 2. 둘 다 똑같네. 그다음에 점 P의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시각을 구하라. 운동 방향 바꾼다는 거는 뭐였어? 그 운동 방향 바꾸는 거는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지. 바뀌는 순간. 결국에는 우리가 속도 그래프를 잘 봐야 돼. 우리 속도 그래프가 뭐냐면 사인 t야, 사인 t. 사인 t가 속도에 대한 함수니까.
그래서 사인 t 그래프를 그리면 사인이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해서 0과 2파이 사이 안에서 속도가 처음에는 양의 방향으로 가다가 음의 방향으로 가니까 이 부분이지. 얼마야? 파이. 그래서 t가 파이일 때 운동 방향을 뭐 한다? 바꾼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면 운동. 우리가 이제 직선 운동에서 봤으니까 평면 운동에서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문제를 푸는 문제. 자, 요거는 이제 사실 벡터 개념과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좌표 평면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여기 있잖아.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x, y. 자, 요거를 이제 사실 이게 점이 이게 위치 벡터지. 이게 위치 벡터. 자, 위치 벡터라고 하자. 벡터를 잘 모르면 그냥 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점이 움직인다는 거야. 그래서 x, y는 t의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지. 우리가 매개변수 함수로 통해서 x는 ft라는 함수, y는 gt, 시각에 대해서. 자, 그러면 점 P에서 x축, y축에 내린 손해발을 각각 QR이라고 하면 점 P가 움직일 때 두 점 QR은 각각 S축, Y축 위에서의 직선 운동을 합니다. 각각은. 요 각각은 G'T, F'T, 요 각각 점 P랑, 점 Q랑 점 R에서 X, Y가 각각 움직이잖아. 그 움직이는 게 점 P가 움직이는 것들이니까. 자, 그래서 두 점 QR에서 시각 T에서의 속도는 우리가 요 X가 FT, Y는 GT라는 위치 함수가 알고 있으니까 dx dt니까 f't, dy dt니까 g't 이렇게 속도를 qr에 대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평면 위에서 움직이는 점 P를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평면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는 이제 V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f't, g't 이제 요게 바로 뭐냐면 속도 벡터야. 속도 벡터. 요게 바로 속도 벡터. 이제 평면에서의 속도 벡터를 나타낸다. 속도 V를 의미하는 거겠죠. X방향으로 F'T, Y축에서는 G'T를 속도 함수로도 움직이는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요 속력은 속도의 크기잖아. 방향이 없는. 그래서 그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합니다. 자, 루트 F'T의 제곱 플러스 루트 G'T의 제곱. 다시 루트 F'T를 제곱한 것과 G'T를 제곱한 거를 더한 것을 속도의 크기 또는 속력이라고 합니다. 이 속력은 항상 음수일 순 없지. 항상 0보다는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두 점 QR에서의 시각 T의 가속도는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잖아. 위치를 두 번 미분한 거니까. 그래서 이계도 함수 F2'T, G2'T로 나타낼 수 있고, 따라서 가속도에 대한 가속도 벡터는 F2'T, G2'T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데, 또 여기서 가속도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속도의 크기와 마찬가지로 루트 F2'T의 제곱 플러스 G2'T의 제곱은 가속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개념을 정리하면은 이제 개념 자체가 우리가 벡터를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벡터라는 걸 잘 이해를 하면은 이제 우리 지금 여기가 지금 평면 운동이잖아. 2차원 평면 운동에서 그 점 P의 속도랑 가속도를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결론은 이 공식을 잘 기억을 하는 게 포인트야. 그래서 좌표 평면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 y가 x는 ft, y는 gt라고 주어질 거야, 문제에서. 그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는 dx dt, dy dt, 즉 f't, g't. 그다음에 가속도는 f2't, g2't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속력이 안 돼 있네. 그다음에 속력은 뭐라고? 속력은 속도에 사실 절대값 붙이는 건데, 이 속도라는 벡터의 크기를 구하는 거야. 우리 벡터 배운 친구들 알지? 그럼 크기 구하는 거는 사실 원점에서 그 점까지 거리잖아. 그래서 F'T의 제곱 플러스 G'T의 제곱을 구하는 게 속력이고, 가속도의 크기도 루트 F2'T의 제곱 플러스 G2'T의 제곱으로 가속도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관련된 문제 마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 문제 한번 보자. 자,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x, y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x 따로, y 따로 주어져 있는데, 일단 속도와 가속도를 구해야 되니까 dx, dt를 먼저 구해야겠지. 자, 그러면 2의 t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제곱이고,
자, dy dt도 2의 t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그 속도는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가속도는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잖아. 요게 v, x, 뭐 vy라고 할까? 이렇게 써도 되고, 결국에는 이제 한 번 더 미분하는 거니까 d제곱 x, dx, dt 제곱이지. dt 제곱. 사실 한 번 더 미분하는 거니까 2의 t제곱, 속도를 한 번 더 미분.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제곱. 그 다음에 d제곱 y, dt 제곱이니까 또 vy를 한 번 더 미분. 그래서 2의 t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제곱. 이게 가속도가 되겠다. 그래서 가속도가 이렇게 나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문제 2번 마지막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접합평면이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의 위치가 x, y일 때 x, y가 t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dx, dt 구해주면 마이너스 6 사인 3t, 그 다음에 dy, dt 구하면 6 코사인 3t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럼 이제 속도는 마이너스 6 사인 3t, 6 코사인 3t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속력은 이제 크기니까 이거 루트 제곱 씌우면 되지. 36 사인 제곱 3t 플러스 36 코사인 제곱 3t. 근데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1이잖아. 그래서 결국 36만 되니까 속력은 6이겠구나. 자, 그다음에 가속도를 또 구하자. 그럼 가속도는 이거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잖아. d 제곱 x dt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8 코사인 3t, 그 다음에 d제곱 y dt 제곱이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18 사인 3t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가속도는 마이너스 18 코사인 3t, 마이너스 18 사인 3t 이렇게 되고, 가속도의 크기는 이제 루트 씌워서 하면 되잖아. 그러면 결국 18제곱이니까 18제곱만 남겠지. 1이니까.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18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개념을 공부를 했는데요. 일단 우리가 직선 운동을 할 때는 이 부분, 이제 v는 dx dt,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이 공식은 이제 직선 운동이니까 파악하면 되고, 그다음에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는 뭐다? 요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다. 이거 잘 나오지, 시험에. 수투에서 특히 잘 나오잖아. 그 다음에 이제 평면운동은 좀 다른 얘기잖아, 그치? 평면운동은 좀 미적분에 나온 내용인데, 평면인의 속도, 가속도는 이제 각각의 점에 위치 함수들이 주어질 거야. x는 ft, y는 gt라는 함수가 주어질 때 속도와 가속도를 순서쌍으로 나타낸다. 이게 벡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dx dt, dy dt가 속도고, 속도를 미분한 거지.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한 것들이 가속도 벡터다. 그다음에 속력은 속도의 크기 벡터이기 때문에 루트를 씌워서 구해주시고, 가속도도 마찬가지로 그 가속도의 크기도 성분의 크기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벡터의 크기 이렇게 제곱해서 푸는 거다라고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적분의 도함수 활용 마무리하고요. 수업 시간에 좀 더 다양하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